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르며 비추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어디로요? 커피포트로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을 붓고 원두를 갈고 혹은 믹스커피 스틱을 하나 뜯습니다. 그 따뜻한 향이 퍼질 때면 마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 아침엔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시작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에 한 두 잔은 괜찮잖아. 다들 마시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커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 커피 지금도 나에게 맞는 걸까요? 특히 60대 이후 신체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에 젊을 때처럼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루 한 잔이 병을 만든다. 이 물음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67잔, 하루 평균 한 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50, 60세대의 커피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 즐기며 여유를 찾는 분들, 산책 후 카페에 들러서 책을 읽는 분들, 혹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테이블 위 항상 커피가 함께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시니어의 삶의 질, 정서적 안정, 사회적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안전할까?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커피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는 두뇌를 자극합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데노신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이를 방해하면서 각성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운전 중 피곤할 때, 중요한 회의 전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부터는 뇌 기능이 예민해지고 수면 주기 역시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밤 10시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자던 분이 지금은 오후 3시 커피에도 잠을 설치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커피는 심장을 빠르게 뜁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고 혈압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순간적으로는 활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부정맥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커피 한 잔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인 섭취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신 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커피는 위산을 자극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셔본 경험 있으시죠? 속이 쓰리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에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커피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위장 점막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그 자극이 훨씬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 위궤양이 있다면 커피 섭취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꼭 식사 후에 마셔야 하며 가능하면 우유나 두유를 약간 섞어 부드럽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커피는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이 줄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진다면 불면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7시간.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해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즉, 아침 11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 마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커피를 마신 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그건 정상입니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는 원래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도 보충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커피 한 잔당 같은 양의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는 것. 특히 여름철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은 꼭 기억하세요. 커피는 반드시 물과 함께입니다. 6번째, 커피는 칼슘 배출을 유도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외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골밀도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커피 섭취는 신중해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커피와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커피는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인슐린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고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랙커피 기준입니다. 여기에 설탕, 프림, 시럽까지 더해지면 그 영향은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분은 커피의 당 성분과 음용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시니어 커피 소비의 현실. 예전에는 커피가 젊은 사람들만의 문화라고 생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옛말입니다. 커피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커피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통계청과 식품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커피 소비율은 10년 전보다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페 이용 빈도도 늘어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카페를 찾는 시니어는 전체의 54%에 달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생활 여유의 증가입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시니어들이 산책이나 취미 생활 후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서 카페의 역할 확대입니다. 이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만남과 교류의 장,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카페 문화의 고급화와 다양화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부터 소형 로스터리 카페, 심지어 건강한 곡물 커피 전문점까지 시니어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들도 늘고 있죠. 이처럼 시니어 세대 역시 커피를 마시는 데서 더 나아가 커피 문화의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반드시 건강을 고려한 조절된 섭취 습관이 따라야 합니다. 커피 종류별 특징과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하지만 종류에 따라 카페인 함량도 자극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커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봅니다. 1. 아메리카노. 원두 커피를 물에 희석한 형태. 보통 한 잔에 카페인 100에서 150mg 내외. 향이 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극이 덜한 편. 블랙으로 마신다면 당, 지방, 칼로리가 거의 없음. 시니어가 마시기에 비교적 무난한 커피. 단, 공복에 마시면 위 자극 우려가 있음. 위가 약한 경우 식후에 마실 것. 2. 믹스커피. 커피 설탕, 프림이 포함된 스틱형 커피. 보통 한 잔에 카페인 60에서 90mg, 당 6에서 8g. 달콤하고 부드러워 쉽게 마시지만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에 부정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분은 피해야 할 커피. 가능한 한 블랙커피로 전환 추천. 3. 라떼 우유 커피.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은 형태. 한 잔에 카페인 60에서 120mg, 칼로리 150에서 200kcal. 부드럽고 위 자극이 덜하지만 우유로 인해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되기도 함. 위가 예민한 시니어에게 우유 라떼는 좋은 대안. 단, 당 첨가 시 혈당 상승 주의. 4.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을 97% 이상 제거한 커피. 향과 맛은 일반 커피와 유사. 한 잔에 카페인 5에서 15mg 정도. 불면증, 심장질환, 고혈압 있는 시니어에게 매우 적합.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분은 한 잔을 디카페인으로 대체 추천. 5. 인스턴트 커피 무설탕, 무프림. 스틱형으로 간편하지만 설탕, 프림 없는 제품은 블랙과 유사. 가격도 저렴하고 활용도 높음. 간편하게 마시고 싶은 분에게 적합. 프림 포함 제품은 주의.
커피로 인한 실제 건강 변화 사례. 이제는 실제 시니어 커피 섭취 사례를 들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례 1. 커피가 혈압을 올린다는 것을 몰랐던 67세 남성. 서울 마포에 사는 박모 씨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커피 한 잔씩 총 3잔을 마셔왔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내던 그는 어느 날부터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내원한 결과 고혈압과 경미한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커피로 인한 카페인 과잉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하루 3잔에서 1잔으로 줄이고 디카페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사례 2. 밤마다 잠을 설치던 70세 여성.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오후 5시에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마셔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았지만 점차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깨거나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후 수면 클리닉 상담에서 늦은 시간 커피 섭취가 수면 주기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커피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꿨습니다. 불과 3일 후 수면 시간이 안정되고 새벽 각성이 줄었습니다. 사례 3. 믹스커피를 즐기던 당뇨 환자. 인천의 65세 김모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도 블랙은 써서 못 마셔라며 하루에 믹스커피 2-3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7.8%까지 올라 당뇨약을 증량해야 했습니다. 식습관 일지를 분석한 결과 믹스커피에 들어간 당과 지방이 원인 중 하나였고 이후 김 씨는 건강한 원두 블랙 커피로 바꾸고 당화혈색소가 6.3%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어떻게 마셔야 가장 안전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커피 섭취 10계명 그리고 건강한 대체 음료 제안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커피는 시니어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 마시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고 시간, 횟수, 동반 질환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커피를 마시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엔 그냥 마셨다면 이제는 생각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 잔이 기쁨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니어를 위한 커피 섭취 실천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되 안전하게, 즐기되 몸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 커피 양을 줄이기.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다면 지금부터 2잔 이하로 줄이세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하루 1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반 잔만 마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 커피는 금지하기.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있는 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전 11시 전까지 한 잔만 즐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식사 전 커피는 피하기. 공복 커피는 위산을 자극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은 위염이나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이 가장 적절한 커피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첨가물 없는 블랙커피로 바꾸기. 설탕, 시럽,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체중 증가, 혈당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원두커피나 인스턴트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순해지고 적응됩니다. 다섯 번째, 디카페인 커피 활용하기. 디카페인 커피는 맛과 향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부담을 줄인 훌륭한 대안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요즘은 원두 퀄리티가 좋아져서 일반 커피 못지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잔은 일반 커피, 한 잔은 디카페인으로 나눠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커피와 물을 함께 마시기. 커피를 마신 직후 반드시 같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컵은 필수입니다. 이뇨작용으로 빠진 수분을 보충해야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탈수를 예방하는 데 필수입니다. 일곱 번째, 커피와 약을 함께 먹지 않기. 커피는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 칼슘제, 항우울제, 심장약, 혈압약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셔야 합니다. 8번째,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인지 확인하기.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도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반 컵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 몸이 커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커피 후 두통, 메스꺼움, 불면, 심계항진 같은 증상이 있다면 과감히 중단하거나 양을 줄여야 합니다. 9번째, 커피 마시는 환경 점검하기.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커피. 전화통화 중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이런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앉아서 커피의 향과 온도를 느끼며 몸과 마음이 긴장을 푸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10번째, 커피 대신 건강한 대체 음료 시도하기. 꼭 커피여야 할까요? 커피를 줄이고 싶은데 허전하다면 대체 음료를 시도해 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료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시니어를 위한 건강 대체 음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보리차. 보리차는 수분 보충에 좋고 카페인이 전혀 없어 밤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둥글레차.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 시니어에게 권장됩니다. 세 번째, 우엉차.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체내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시니어 여성에게 특히 좋은 차로 손꼽힙니다. 네 번째, 곡물 커피. 로스팅한 곡물로 만든 커피 대용 음료로 커피처럼 향이 있고 따뜻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어 부담이 없고 영양 성분도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 캐모마일 티.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불량이나 긴장성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루이보스 차. 남아프리카산 허브로 카페인이 없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커피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를 줄이되 마시는 기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잠을 깨기 위한 습관인가요? 스트레스를 푸는 위안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의식의 반복인가요? 이제부터는 커피를 나의 건강을 위한 도구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마시는 양을 조절하고, 마시는 시간에 주의하고, 첨가물을 줄이고,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커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끝으로 커피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립니다. 하나, 나는 하루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 둘, 오후 3시 이후에도 커피를 마신 적이 있다. 셋, 커피를 공복에 마시는 경우가 많다. 넷, 믹스커피나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신다. 5, 커피를 마시고 불면이나 두근거림을 느낀 적이 있다.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커피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위한 한 잔.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커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루 커피를 언제 어떻게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건강은 배가 됩니다.